안녕하십니까. 6월 24일 유튜브 영상 제작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정시를 한마디로 표현을 하자면 남북 경협주의 날이었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경협주 쪽으로 돈이 몰려 들어가는 근래 보기 드문 그런 날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해외 증시부터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지난밤에 미증시가 또 상승을 했습니다.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요. 어제 저희 장중에 있었던 중국과의 어떤 무역 협상 갈등 부분, 나바로가 좀 강경한 표현을 했었죠. 중국과 끝났다 이렇게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그런 게 아니다 이렇게 하면서 중국과 미국 간의 협상은 잘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수습을 했습니다. 그래서 무역 합의가 계속 진행될 것이라는 그런 안도감하고, 그 다음 PMI인가 소비자 신뢰지수인가, 그게 상당히 좋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경제 활동이 재개되니까 사람들이 정상적인 이제 소비 생활도 하고 정상을 찾아가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이니까 경기 회복 기대감으로 해서 미증시가 올라갔습니다. 근데 보시면 많이 오르지를 못했거든요. 저도 이거 보면서 참 좀 합니다. 독일 증시는 계속 눌리다가 좀 들어올리긴 했는데, 이건 그동안 좀 눌렸기 때문에 들어올리는 그런 역할이었고, 기술주는 워낙 지금 나스닥은 애플을 비롯한 이 기술주들이 강하기 때문에 그래서 올라가는 거는 이해가 되는데, 다우지수를 보시면 오르긴 했는데 아직까지 여전히 불안한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봤을 때 악재가 해소돼서 올라가고 있다기보다는 악재는 그대로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돈의 힘으로 그냥 그 위로 올라간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봤을 때 지금 상당히 좀 점점 위험해지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 경제 활동을 재개하고 나서 코로나 확산세가 좀 더 강하게 확산되는 것 같아요. 어저께는 11개 주에서 확산세가 걱정이 된다는 식으로 이야기했는데, 지금 27개 주에선가 확산세가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다. 그리고 점점점 이제 확산되는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 부분을 해결하지 않고는 완전한 상승으로 돌아섰다고 보기 어려운 상황이고, 그 악재를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올라가는 것은 상당히 위험한 어떤 상황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섣불리 지금 위쪽이라고 예단하기보다는 까딱 잘못해서 이게 폭발적으로 터지는 상황이 생기면 다시 급나가는 모습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대충 급격하게 떨어졌다가 들어올리다가 이걸 못 들어올리게 되면 여기 정도까지 떨어지겠죠. 1파 하락, 2파 반등, 3파 하락 떨어지면 대충 한 이 정도 선까지는 떨어질 위험성이 있다, 이걸 가정을 하고 대응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는 조금 조심해야 되는 타이밍이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해외 증시로 봤을 때. 그 다음 오늘 국내 증시에서 완전히 이 한마디로 완전히 판이 뒤집어졌죠. 아침에 장 시작하기 전에 한 6시 때인가 그때 뉴스 나왔던 것 같은데요. 김정은 위원장이 대남 군사 행동을 보류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취소하라가 아니고 보류하라 이렇게 했다는 거, 이게 또 참 묘한 표현입니다. 보류하라. 그러니까 김여정 씨가 군부에다가 대남 적대 행동, 적대 정책을 군부에 일임했다 하고 나서 군부에서 GP라든가 이런 쪽에 군인들을 전진 배치시키고, 그 다음 대남 확성기 준비하고, 그 다음 삐라살포를 준비하고 막 이렇게 하고 있었는, 언제든지 도발할 수 있다는 강경 목소리가 나오고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김정은 위원장이 이제 처음으로 표현을 한 거죠. 대남 군사 행동을 보류하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적대 행위를 하려고 하던 거를 잠시 멈춰라, 이렇게 해석을 한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는 그렇게 큰 변화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취소가 아니고 보류였기 때문에. 그래서 경협주에 제가 봤을 때 가장 대장은 대하TI가 지금 가장 대장으로 보입니다. 이 철도주 중에 대하TI 푸른 기술, 그 다음에
우리가 대표적으로 보는 게 부산산업, 이 삼총사가 철도 삼총사입니다. 대하TI하고 푸른기술하고 부산산업인데 최근 이 반등할 때 대하TI가 가장 강하게 올라왔기 때문에 역시나 대하TI가 가장 대장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남북경협주 볼 때 딱 세 가지를 보거든요. 철도하고, 그 다음 금강산은 아난티가 대표적인 종목이죠. 아난티하고, 그 다음 개성공단은 대표적인 게 인디에프로 봅니다. 그래서 딱 그 세 종목만 판단을 합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 다들 좀 약한 부분이죠. 개성공단도 아직까지 불안합니다. 그 북한군이 주둔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리고 금강산도 언제 그 시설이 파괴될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불안불안하고. 근데 철도는 우리 정부에서 남북한이 먼저 우선적으로 시행할 수 있다, 이런 그 발표가 나왔기 때문에 그린 뉴딜, 뭐 뉴딜 정책 관련해서 이때 막 올라가는 이론은 나왔었죠, 그죠? 이런 흐름으로 해서 대하TI가 가장 강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움직이면서 저는 들어가지는 못했습니다. 이때 들어갔었어야 되는데 이때를 놓쳤어요. 이게 어떤 일이 있었냐면 대남 적대 행위를 보류하라라는 뉴스로 해서 대하TI가 갭으로 떴습니다. 그리고 나서 보류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다 해서 이제 조금 그 갭으로 떴으니까 누르는 힘이 나왔었어요. 빅텍 보시면 반대겠죠. 갭으로 떨어지고 나서 들어올리려는 시도가 나왔습니다. 이게 한 20 몇 프로 떨어졌기 때문에 20 한 5%대 떨어졌다가 한 22%대 정도, 20% 정도까지로 들어올리는 모습이 나왔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나오다가 여기서 확 꺾이는 결정적인 결정타가 뭐였느냐 하면, 대하TI가 눌리다가 다시 치고 올라간 이 결정타가 뭐였느냐 하면 대남 확성기를 철수하는 모습이 보였다. 이게 컸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 뉴스 보고 나서 바로 여기 뛰어들었어야 되는데 이걸 그 섣불리 못 들어갔어요. 참 이럴 땐 진짜 과감성이 필요한데 이 눌리는 거 보고 그냥 손을 빼버리고, 저는 이제 그 코로나 관련해 갖고 한국알콜 이쪽으로 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쪽 보고 있다가 여기에 물량이 들어가 버리는 바람에 다시 반등할 때 저거 팔고 다시 오를 상황이 못 됐어요. 한국알콜이 물려버리는 바람에, 물렸다가 다시 들어올렸기 때문에. 그래서 미처 이게 뺄 수가 없어서 그냥 구경만 했는데요. 그리고 나서 계속 오르락내리락 하다가 장막판으로 들어가면서 쭉 올려서 상한가로 집어넣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그 김정은 위원장이 보류하라 하는 이 부분이 여러가지 의미가 내포됐다고 봅니다. 일단은 김여정 씨가 강경한 목소리를 내고 나서 남북 그 연락사무소 폭파하고 강경한 목소리 나오고 나서 그 우리 정부에서 김여정 씨한테 그 뭐라 그러죠? 그게 경솔하게 행동하지 말라고 좀 강한 목소리로 말했는데, 그 말을 하고 나서 김여정 씨가 대꾸가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제 그 너무 까불지 말라는 쪽으로 강경한 표현을 썼었는데 그 단어를 잊어버렸는데, 그렇게 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고 나서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이 안 나오고 삐라를 뿌리겠다 뭐 이쪽으로 집중적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서부터 약간 뭔가 좀 느낌이 달라졌었어요. 그러니까 삐라를 뿌린다는 것 자체가 군사적인 도발은 아니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남한에서 삐라를 뿌리니까 거기에 대한 대응하는 차원, 이런 의미로 해석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삐라 뿌린다고 했을 때 이건 그 도발 쪽은 아니구나라는 느낌이 좀 들었었는데, 그 상황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나서서 보류하라 해버렸기 때문에, 적대행위를 보류하라 해버렸기 때문에 이제 다시 대화 모드로 들어갈 수 있는 그 상황이 급반전되는 상황이다라고 보여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중에 가장 대장인 대하TI가 상한가로 들어가는 그런 상황이 나왔고요. 그리고 오늘 그 경협주가 상한가 들어가니까 전체 관련주가 하한가로 떨어져 버렸습니다. 빅텍이 지금 하한가 들어갔는데 이 하한가에 지금 매도 잔량이 남아 있는 걸로 봐서 내일 또 갭으로 떨어진다고 봐야 될 겁니다. 그래서 이건 너무 많이 올라갔어요. 너무 앞서갔다는 얘기죠. 그냥 그 최근 들어서 흐름이 좀 그렇습니다. 이게 제가 지금 상당히 좀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 그런 쪽인데요. 이런 거죠. 우선주가 급등하는 모습, 6만원짜리가 이게 지금 90만원, 96만원까지 찍었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급등했다가
다시 쏟아져 내려오는. 그러니까 이 예전에는 이렇게 급등을 많이 못했었습니다. 어느 정도 올라가면 그 단일가 매매 뭐 아니면 하루 거래 정지 뭐 이런 게 있는데 그런 거 생겨도 그냥 그대로 딛고 계속 올라갔었어요. 그래서 어마어마한 높이로 올라갔다가 떨어졌는데 이런 어떤 최근의 흐름을 반영하듯이 이런 흐름이 나온다는 거는 그 시장이 좀 그 방향을 잃었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겁니다. 방향을 잃고 나면 묻지마 매수로 그냥 막 올라가고 가는 놈만 간다 이래 갖고 이 상한가 한번 먹으려고 사람들이 막 몰려들죠. 그래서 폭탄 돌리기라고 보통 이야기하는데요. 한 방 터지면 이제 여기서 물린 사람은 답이 없죠. 지금 90만 원대 물린 사람은 반토막 나고도 아직 못 빠져나오고 있는 상태가 됐을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현상이 나왔는데 이거 나오고 있을 때 북한 도발 그때도 결정타가 남북 연락사무소 폭파 때 놀래가지고 빅텍이 날아가 버렸죠. 그래서 급등해 버리는 모습이 나왔는데 이 부분이 너무 오버해서 올라갔기 때문에 그 4,500원 정도 하는 게 지금 15,000원까지 가버렸으니까 너무 많이 올라갔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후유증으로 이제 그 급락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흐름이 당분간은 계속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북한에서 그 적대 행위를 보류하라고 최고 그 높은 김정은 위원장이 그렇게 말했기 때문에 도발을 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도발은 당분간은 없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전쟁 관련주는 내려오는 게 당연할 거고 그다음 이제 경협주 쪽이 움직임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또 거래량이 다 터졌습니다. 빅텍이 2,500만 주고 대아티아이가 6,300만 주, 아난티 4,600만 주 해서 여기에 대다수의 종목들이 그 투자자들이 다 몰려 들어오면서 대량 거래가 터지면서 다른 종목들은 좀 소외되는 그런 느낌을 좀 받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초반에 삼성전자가 좀 강한 모습을 보였었어요. 밀어 올리는 모습이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밀어 올려지니까 국내 증시가 거래소가 위쪽으로 이제 강하게 밀어 올리는 모습이 나왔었어요. 삼성전자가. 그래서 반도체 쪽이 가는갑다 싶어가지고 반도체 관련한 종목들이 강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 종목 진짜 끝없이 올라가고 있는데요. 그 반도체 관련 종목들 쪽에 매수세가 몰려서 올라가는 모습이 나왔었고요. 한번 노려보려고 생각했는데 이후에 지수가 조금 꺾이면서 불안불안해서 저는 들어가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쪽 종목들이 조금 움직였고요. 나머지는 전부 이 경협주하고 전쟁 관련주 여기로 다들 몰려서 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빅텍이 급등해서 계속 올라가고 상대적으로 경협주가 하락하는 많이 빠지지도 않았어요. 하락하는 모습이 나왔고 오늘은 경협주가 상한가 들어가면서 전쟁 관련주가 다시 급락하고 있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방향 잘 타는 사람은 여기서 다 먹고 경협주 가서 또 먹고 이렇게 되겠지만 대부분은 그렇게 안 되죠. 반대로 방향 탑니다. 여기서 끝물에 잘못 잡혀갖고 물려갖고 손절하고 예를 들어서 그 경협주 들어가려고 하다가 밀리면서 여기서 손절하면서 어제 연봉이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손절하면서 연봉 나오고 빅텍으로 갈아탔을 거거든요. 어제 장 끝날 때 그런 모습이었을 겁니다. 근데 오늘 아침 장 시작하기 전에 보류하라는 뉴스 나오면서 경협주가 갭으로 떠버리고 전쟁 관련주가 갭 하락해버리니까 이 영모시원에 어제 걸렸던 사람들은 한쪽은 하한가로 맞고 한쪽은 급등해버려가지고 상당히 곤란한 상황이 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대체로 이런 방향을 타게 됩니다. 제가 만약 들어갔다면 그렇게 됐을 겁니다. 왜냐하면 어제 장 끝날 때 경협주가 흘러 내리고 있었기 때문에 거의 손절했을 거거든요. 그리고 전쟁 관련주가 그저 약간 돌올리면서 끝났기 때문에 올라간다는 생각으로 사람들이 이쪽으로 몰렸을 거란 얘기죠. 근데 오늘 완전히 역전돼 가지고 이쪽으로 들어왔던 사람들은 제대로 정리 못했다면 20 몇 프로 떨어졌을 때 아까워서 못 던졌다면 하한가까지 맞았을 가능성이 있겠죠. 반대로 경협주 쪽은 어제 손절해 갖고 다 던져버렸는데 갭으로 떠버렸기 때문에 또 쳐다보는 그런 상황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직까지 이렇게 좀 많이 떴는 종목은 따라 들어가기가 상당히 좀 개인적으로 어려워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그냥 안 먹고 말지 뭐 이러고 그냥 구경만 하는 편이고요. 여기서 튀어오를 때 그 확성기 철수한다는 뉴스를 보고 이때 뛰어들었었어야 돼요. 사실은 그 확성기 철수 뉴스를 보고 뛰어들어야 되는데 이때 지금 한국알코올을 제가 다 가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여력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한국알코올 물려갖고 손실을 보고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손절하고 여기 오기는 또 좀 아깝고 그래서 그냥 지켜봤을 뿐인데 얘는 올라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조금 개인적으로 방향을 잘못한 날이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강했던 종목이 코로나 관련주들이 조금 움직임이 있었어요. 지금 보시면 특히나 이 휴마시스 얘는 지금 엄청난 위력이죠. 얘도 4,000원짜리가 지금 15,000원까지 갔는데 또 점상이니까 어마어마한 위력입니다. 이건 그 셀트리온하고 같이 진단키트 개발한다는 그런 뉴스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저가형 종목이 셀트리온하고 같이 개발한다 하니까 급등 나오는 그런 모습이 나왔고요. 이 종목은 뭐 들어갈 수 없는 입장이니까 강했고, 그 다음 오늘 그 진단키트 관련주 중에 랩지노믹스하고 뭐 진매트릭스 이런 종목들이 강했습니다. 그 랩지노믹스가 아마 뉴스 나왔던 것 같아요. 식약처에서 뭐 그 진단키트 그 인정받는 거 그 뉴스가 나온 것 같고 1시간 안에 결과를 받아볼 수 있는 뭐 그런 식의 뉴스가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그 뉴스 나오고 나서 누르는 듯 하다가 확 땡겨 올렸습니다. 그래서 확실하게 이게 호재성으로 해석을 하고 끌어올린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이 랩지노믹스가 강하게 올라가니까 시즌도 올라가려고 시도를 하는데 이 워낙 그 실적도 좋고 다 좋은데 워낙 고가의 그 종목이다 보니까 올라갈만 하면 자꾸 던지는 물량이 나와가지고 강하게 올라가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즌 강한 모습 보였고요. 그래서 대충 이 정도가 강했던 걸로 보이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 한국알콜 그 매수했습니다. 오늘 그 조금 잘못 잡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저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그렇게 얘기를 하셨는데요. 북한하고 문제가 생기고 나서 남북한이 할 수 있는, 그러니까 북한 제재에 해당하지 않는 남북한이 먼저 시행할 수 있는 일들을 먼저 해나가려고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북한에서 강경한 목소리 나왔을 때 6.15 성명 발표할 6.15 그 연설할 때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남북이 먼저 할 수 있는 방역이라든가 기타 할 수 있는 일들을 먼저 하려고 한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때 이제 먼저 할 수 있는 일이 철도하고 개성공단하고 금강산 대충 이 세 가지 파트 정도 하고, 그다음 공동 방역이라고 이야기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개인적으로 방역 부분이 좀 관심을 받지 않겠나 싶어서 저는 이제 한국알코올을 잡은 거거든요. 그 만약에 북한이 지금 그 코로나가 없을 리가 없겠죠. 다들 이제 격리시켜 놨을 건데, 북한에 코로나가 많이 퍼져 있는 상태라면 북한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이 뭘까를 생각해 봤을 때, 제가 봤을 때는 진단키트하고 그 다음에 소독약 쪽이 아닐까 싶습니다. 의료시설이 낙후됐기 때문에 마스크 같은 거는 거기 뭐 북한에 보면은 그 재봉틀로 박아가지고 일반 마스크 끼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될 것 같은데, 진단키트는 많이 부족할 것 같아요. 그래서 우선 진단키트 지원하고 소독제 뭐 이런 쪽 지원이 될 것 같아서, 그래서 개인적으로 한국알코올을 잡았는데 이게 아직까지 반응이 잘 안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아쉽긴 한데, 일단은 개인적으로 그 못 들어갔기 때문에 남북 경협 쪽으로 못 들어갔기 때문에 그 솔직히 지금 금강산이라든가 개성공단 이거는 코로나 때문에 지금 그 할 수도 없는 상황이거든요. 사실은 관광 자체가 불가능하고 개성공단에도 우리 국민들이 그쪽으로 들어갈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코로나가 심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쪽으로 봤을 때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거는 그 남한 측에서 북한 그 휴전선까지 철도 연결하는 이 작업, 이건 지금 하고 있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작업들 그거 아니면 이제 북한에다가 의료 지원 같은 거 이걸 할 것 같습니다. 저는. 그래서 개인적으로 이쪽이 맞을 것 같아서 여기다가 올인을 했습니다. 이건 그냥 개인적으로 제가 봤을 때 이쪽이 맞는 것 같아서. 그리고 미국에도 지금 확진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냥 그 무시하고 막 가고 있는 것 같은데 27개 주인가 거기에서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다는 뉴스가 나왔기 때문에 점점 심해지고 있는 건 확실한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우리나라의 확진자가 51명인가 나왔습니다. 물론 이제 해외 유입 20명까지 포함해서 그런데 일단은 어제보다는 상당히 많이 나왔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아직까지 완전한 정리가 안 돼 있다 이런 쪽으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나 부산항에 그 러시아
그 배에서 17명인가 나왔죠. 그래서 그 부분이 지금 발견됐다는 얘기는 이미 그 전에 접촉했는 사람이 전달했을, 감염시켰을 가능성도 상당 부분 있다. 그러니까 배로 들어오는 사람들에 대한 이런 방역에 조금 구멍이 뚫린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조금 들고요. 그리고 일본도 오늘 한 55명 정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일본도 아직까지 계속 확산하고 있는 추세. 이렇게 봤을 때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가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니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으로 어느 쪽으로 들어갈까 고민하다가 한국알콜에 지금 올인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거 그 사실 오늘 YBM도 한번 들어갔었는데요. 들어갔다 바로 팔아버렸는데 얘가 좀 반등을 했었어요. 이건 그 저점에서 잡았는데 제일 많이 빠졌을 때 여기서 잡았는데 들어올리기 전에 다 팔아버렸어요. 이건 국내에서 많이 퍼졌을 때 이제 학생들 그 등교 중지 이 부분이 이제 이슈인데 이쪽보다는 그 방역 지원 이런 쪽이 더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그래서 한국알콜 쪽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삼성엠텍은 아침에 바로 다 팔았습니다. 이건 그 지진 뉴스가 나왔는데 2.1 정도 지진은 올라갈 힘이 사실은 약하거든요. 그래서 3,490원 제일 처음에 300만원씩 갖고 있었는데 100만원은 시작하자마자 3,535원에 바로 팔았어요. 이게 지진이 3.6 밑으로 나오면 별로 재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3,530원 여기서 100만원 팔고 그 다음에 여기서 100만원 여기서 100만원 해서 모두 다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정리하고 지금은 한국알콜에 올인되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리고 한국알콜이 지금 시간외가 아직까지 보합이네요. 이게 지금 다 좋은데 메릴린치에서 지금 49,000 주고 매수가 들어가지고 얘들이 단타기 때문에 내일 또 던져버리면 어떡할까 하는 염려는 약간 되긴 합니다. 근데 여러가지 여건으로 봤을 때 개인적으로 가장 안전하면서 위로 갈 것 같은 종목을 잡은 게 한국알콜입니다. 뭐 대충 박스권으로 보더라도 아래쪽 지지를 받는 것 같으니까 올라가지 않을까 대충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강했던 것은 남북 경협주였고 이 흐름이 제가 들어갈 수 있는 흐름이 못 돼가지고 그냥 구경만 하고 한국알콜을 매수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잔고는 935만원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플러스 7만원이고요. 진짜 그 차곡차곡 벌고 있습니다. 이럴 때는 왕창 일어놓고 지금 6만원 7만원씩 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잃지 않는다는 것이 더 중요할 것 같아서 최대한 안전한 매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6월달에 이 상처가 커서 5월달에 벌어놓은 걸 6월달에 거의 다 날려버렸기 때문에 못 벌더라도 더 이상 손해는 보지 않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차곡차곡 모아가는 그런 방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935만원이고요. 그리고 지금 미국 선물 지수가 또 플러스 0.2로 상승 중입니다. 계속 강하게 올라가는데요. 개인적으로 봤을 때 지수가 좀 한계점에 온 것 같은데 묻지마 매수로 자꾸 올라가는 것 같아서 일단은 조심하면서 언제든지 급락할 수 있다는 그런 위험성을 가지면서 대응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외국인 매매가 현물은 한 1,500억 정도 팔았는데 오늘은 선물은 뭐 한 600억 정도밖에 안 되는데 콜 매수를 한 110억 정도 하고 풋을 43억 매도했기 때문에 우선 단기적으로는 외국인들은 위쪽 방향으로 우선 잡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 포지션은 순식간에 청산할 수 있기 때문에 저걸 너무 믿을 건 안 되고 일단은 짧게 봤을 때 외국인은 약간 위쪽으로 보고 있다. 이 정도로 보는 것이 맞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이제 언젠가 조만간에 한번 내려가는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러운 예상을 해봅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고요. 거듭 제 영상에 조언해 주시는 분들이나 카페에 좋은 걸 올려주시는 분들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